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이게 도수등산. 이것도 정말로 제목 희한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접하고 물을 건너다, 산을 오르다. 건너 제목이. 그러면 여기는 경어선사가 있는 곳은 물 건너고 산이 있다는 얘기, 물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제목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이미 전봉준이 드러났을 때예요. 전봉준이 드러났을 때라서 이게 혹시 고금당이 아닐까. 근데 이제 나는 내가 갔을 때는 산은 있었었어요. 근데 물을 못 봤지요. 물이 어딨어? 없었어. 그냥 고금당 갈 때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성호스님께. 스님, 거기 물 있어요? 아니면 도수등산이라는 제목이 이거 고금당 같은데 있어. 이래가지고 그때 큰 강물이 흘렀대요. 근데 그 큰 강물이 흐른 그 자국은 그대로 남아있어. 폭 패여서 흙이 드러나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막아서 저수지를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경어선사가 고금당을 들어올 때는 반드시 거기서 배를 타고 건넜대요. 또 밤에 누가 눈에 띄니까 밤에 거기를 건너서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금당을 오르는 거야, 산을. 근데 그 물이 있더라고. 보여요. 그 고금당에서 내려다보면. 근데 그게 물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막아서 저수지를 만들고 지금은 안 흐르지만 그 강줄기는 바닥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 그대로 있어요. 그게 이 도수등산이더라고. 도수등산 야영난이요 무심무처 불평하니로다. 수지유려 금년사요 유향 인간 작어다니로구나 이렇게 했죠. 일단은 도수등산이 이제 알게 됐고, 이 도수등산을 몰라서 참으로 괴로웠어요. 왜 물을 건너고 산을 건너는 이러한, 이제 저는 이제 고금당도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경선사가 이렇게 가야 할 어떤 그 절이 있었을까, 아니면 사찰이 있었을까. 내가 어디요 거기 천장암을 갔을 때도 이런 물을 건너는 적은 없었잖아요. 그래 놓고 또 뭐래요? 야영난, 들판은 더 어렵더라. 들판 역시도. 그러니까 물 건너는 것도 없고 산을 오르는 것도 어렵지만 평야도 또한 쉽지 않더라. 평야 또한 어렵더라. 근데 여기서 지금 어떠한 저기가 이중이 숨어 있어요. 이중 표현이. 왜냐면은 도수등산은 고금당인 건 맞는데 거기에 평야는 없어. 그러면 이게 세상사를 지금 드러내는 말이에요. 겨우 산 건너고 물 건넜더니 평평한 데를 맞아도 도로도 마찬가지더라. 그것도 어렵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전부 다 어려움으로 처해 있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평야가 또한 어렵더라는 얘기는 내가 여기를 올라와 보니 무심무처 불평하니야. 무심한 것도 없고 그러한 것도 없지만, 무심한 것도 무처 없지만 평안한 것도 또한 없더라. 고금당에 와서 앉아있으면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경어선사가 어디를 가도 편안한 곳은 없더라. 내가 산 넘고 물 건너서 여기를 왔지만 역시 여기도 불편하고. 왜? 불편하지요. 맨날 저기서 올라올까 쳐다보고 앉아있으니 그게 쉬운 일일까요? 그래서 평야가 왔다 하더라도, 여기서 평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안심하고 고금당을 들어왔는데도 이게 어렵더라.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중적인 게 이 중도가 들어있어요. 파치소피안이 경찰서를 만나는 것처럼 건너서 왔는데 평야라고 해서 쉽냐? 아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여기가 그 말이에요. 무심한 것도 없고 평안한 것도 아니더라. 그게 그 말이죠. 우리가 뭐 말하기로 뭐라고 해. 무심한 것이라면 되게 좋다고 하잖아. 마음이 무심한 것인데. 근데 그것이 곧 평안한 곳은 아니더라 라고 하는 이중적인 잣대로 지금 중도를 여기다 들이밀고 있어요. 두 줄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수지유려 금년사요. 이 금년사가 1903년이야. 올해 누군들 알겠는가? 이거 누구 숫자죠? 누구 숫자야? 누군들 알겠느냐? 모르죠? 아무도 몰라. 뭘 몰라? 유력이야, 유력. 떠돌면서 지낸 내 역사의 내력을 말이야. 떠돌면서 지난 네 파란만장한 내 역사. 근데 언제껏? 금년사. 여기다가 왜 금년사를 강조하냐? 1903년이 경어선사가 똥이야, 똥. 제일 힘들은 해요. 1903년에 가장 많이 경어선사가 욕을 얻어먹고, 1903년에 그 영주3.2 살인사건이 나고, 1903년에 해인사 내놓으라고 지랄을 하고, 그러니까
1903년에 경호선사가 미칠 듯이 괴로운 거죠. 그런데 그나마 다행이란 1903년에 그 전옥년이가 혼인을 하게 돼. 아까 그 했었잖아. 연은이가 숨어서 동네 노인 들고 있는데 훈풍이 살살 불더라. 이제 그게 혼담이 갔는데 그 혼사가 1903년 10월 달에 이루어져요. 경사가 어디까지 해놓고 갔냐면 그 혼사를 이런데 아랫마을에 그 저기를 신혼 살림을 차리게 하고 그 전봉준 장군의 둘째 후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병들어 있어. 그 사람을 모셔다가 네가 어머니를 모셔라 해서 그 어머니까지 모셔와요. 그렇게 해놓고 경사가 떠나요. 그리고 이제 그 전용현이라고 그 용현이는 혼사를 해서 그 어디 아까 그 무안의 저수지 마을로 내려가서 좀 그 배상옥이 보고 배상옥이는 죽어. 근데 배상옥이네 친척이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좀 도와달라라고 하니까 남기고 경사가 떠나셔요. 그러니까 좀 갈무리가 되면서 그러니까 1903년이 지긋지긋한 거야. 이게 그 소리예요. 누가 알겠는가? 유력 내가 이 겪어온 떠돌이 생활로 겪어온 부딪히며 살아온 이 금년사 방황하는 금년사 말이요. 이래 안 와? 확 미치겠죠.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이 금년사가 1903년이고 이 내가 방황하고 떠도는 유력이잖아요. 떠도는 금년사를 누가 알겠느냐. 진짜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고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마지막을 세기를 어떻게 해요. 유향 인간 착어다니요 이랬죠. 오직류자죠. 오직류. 오직 누구를 향해서 여기서 인간 중에 여기 인간이라고 강조한 이는 인간놈들 믿을 놈 하나도 없더라 이 말이야. 내가 인간 중에 오직 누구를 향해서 작어단 이게 말이야. 작어단은 뭐죠? 중요한 말이죠. 형사 작자를 많이 쓰잖아요. 작정하고 이런 얘기야. 내가 작정하고 내가 말을 단이라는 거예요. 단정한다. 그러니까 어다는 것은 원래는 단어라고 해야 맞아요. 왜냐 바른 말이 단어인데 왜 이거를 이쪽으로 뒤로 바꿨냐. 뒤로 바꾼 이유가 뭐죠? 아분을 맞추기 위해서. 아분이 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3년은 그 아분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난에 니은이 있죠. 그 다음에 평안 할 때 안에 니은이 있죠. 그 다음에 단 할 때 단에 니은이 있죠. 그러니까 그 어단이라고 바꾼 거예요. 단정한 말을 그렇게 쓴 거예요. 내가 작정하고 내가 누구한테 바른 말을 하겠느냐라는 것은 하나도 숨김없이 다 까발려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인간 중에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껏해야 경선사가 이거를 지금 고금당에 와서 쓰시는데 고금당에 누가 있어요? 옥년이밖에 더 있어? 없고 이제 영호당 그런 사람들은 여기를 드나들지 않았고 딱 여기 고금당을 드나든 사람 한 사람 있었죠? 남전당 한규만 드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오고 안 오고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그 어떻게 내가 이 누구를 향해서 작정하고 이 바른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게 이렇게 경호선사가 나는 이 대한불교 초계종이 너무나 속상한 게 뭐냐면 경호선사가 전봉준 장군과 관계돼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희생물이 돼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이러한 이 실질적인 이게 다 남아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시에 한두 시도 아니고 안 그래요? 그리고 서관문이 저렇게 벌정하게 살아있고 족보가 있고 여산성씨 2억의 딸과 했다고 써있잖아. 그런데 왜 그걸 밝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정스님한테 스님이 꼭 해주셔야 할 일 있다. 열반하시기 전에 이거 기자회견 해달라. 전봉주 장군 기자회견 해주고 그 벽성 상묵스님이 서관문 가지고 있는 스님이 같이 기자회견 참석해주게 했다는데 저러고 있어요. 설정스님 지금 뭐 2순위 됐더만 1순위는 우송다라고. 그러니 뭔 힘이 있어 저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 속이 터지는 게 설정스님이 해주신다고는 했어요. 내가 죽기 전에 이건 해줘야 된다. 그리고 설정스님이 세미나를 꼭 열어준다고 했거든요. 전봉준 장관 경호선사의 관계성에 대해서. 그래서 다 짜놨는데 진짜 그것을 막 진행하기 전에 동국대 고영석 교수랑 해갖고 내가 이제 이걸 막 진행하면서 패널이랑 전부 다 이거 막 발표자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작년 재작년 얘기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못한다고 연락이 왔더라고. 어이가 없고 내가 겪은 이 파란만장은 지금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주 그냥 어디까지 가나 보자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설정스님이 이거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이건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리고 설정스님이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대한민국 조계정에서 이 경호선사를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경호선사 그 승복이 왜 거기가 있죠? 이유가 전봉준 장군 시체 여기 그거 하려고 여기다 벗어놓고 갔잖아요.
아니 무진장 스님이 증명을 하고 그 전현화보살이 기증하고 다 해서 증거가 나와 있는데 어찌 해서 그거를 수장고에다 갖다 넣어놓느냐 이런 얘기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야. 이러한 엄청난 사실을 끌어안고 우리가 이걸 가는데 그나마 나에게 희망이 올까? 어저께 우연히 이 스님 연락하다가 사진 그 내가 보냈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내 휴대폰에서 사진을 치니까 경허 사진이 나와. 그 나는 이제 반가워서 무조건 그 전화를 했죠. 근데 너무 뜻밖의 경허선사 사진을 그 고금당 아니야. 거기 그 인천 금상선사에서 범진 스님이 그 부탁을 해서 그 찍은 장본인이시더라고. 너무 반가웠어요. 한 4년 5년간 잊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경허 카톡방에 있다가 뭐 휴대폰이 어떻게 바꾸는 바람에 그냥 저절로 쓸려서 나갔답니다. 다시 초대하려고. 너무 반가웠고 깜짝 놀라더라고. 그러니까 그 와중에 우연히 하나가 이렇게 그게 연결되면서 그러시더라고 그분이. 아니, 틀림없이 우리 음악사님의 좋은 조짐이 있고 될 거래.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 에휴, 어쨌든 경호선 씨는 오늘 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